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2014년 전 세계 70% 이상의 코인 거래량을 독차지했었던 일본의 마운트곡스 거래소 해킹 사건이 드디어 보상이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이에 대한 제 생각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드디어 조정의 건수를 찾았습니다. 안 그래도 단기 급등 때문에 조정의 건수, 이유가 필요했었는데요. 때마침 마운트곡스가 채권자들에게 떼인 돈을 이제 상환을 해주겠다는 기사가 퍼지면서 하락의 원흉으로 지목이 됐었죠. 12월 26일자 오후였는데요. 마운트곡스발 매도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다. 산타랠리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다른 기사는 마운트곡스가 비트코인을 매각해서 현금 보상을 시작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SNS로 인증샷으로 알려주고 있다. 이런 기사였는데요. 항상 기사를 보실 때요. 팩트와 팩트가 아닌 이제 그들의 주관적인 주장을 구분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뭐 비슷한 예로 어떤 사람을 비방하거나 또는 음모론을 제기할 때요. 5개 정도의 팩트가 있으면요. 한 2개 정도는 교묘하게 가짜인 거를 섞어 넣습니다. 그러면 그 2개마저도 굉장히 진실되게 보이는 경향이 있죠. 근데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뭐 음모론을 제기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똑같다. 우리의 돈은 소중하기 때문에 투자할 때 팩트와 팩트가 아닌 거 구분. 비트코인 매각한 건 사실인가? 현금 보상 시작한 건 사실인가? 하나하나 떼서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페이팔로 마운트곡스 보상금 받았다. SNS로 글 확산. 팩트겠죠. 인증샷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일각에선 마운트곡스 기보유 비트코인 처분 시작 해석. 해석은 팩트인가요? 주관적인 생각인가요? 팩트가 아닙니다. 해석입니다. 비트코인 실제로 팔았다는 데이터는 나온 게 없다. 주관적인 걸 집어넣었다는 거죠. 하락세 진입, 비트코인, 알트코인 주말에 상승분 반납했다. 이거는 뭐 떨어졌으니까 팩트로 봐야겠죠. 그리고 전문가들 비트코인 10% 넘는 변동성을 맞이할 것. 팩트인가요? 주관적인 생각인가요?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10% 빠질지, 5% 빠질지, 5% 오를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 빨갛게 표시한 게요. 교묘하게 들어간 주관적인 해석을 넣어서 퍼드를 좀 공포심을 더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할 것들 어디까지가 팩트고 아닌가, 이 기사 진짜인가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마운트곡스가 채권자 상환을 시작했다는 거는 팩트로 보입니다. 왜냐면요. 올해 9월 21일자로 해서 일단 마운트곡스가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참 교묘한 것 같은데요.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그들의 공식 채널을 통해서 채권자의 상환 기한 내년 10월로 연기했다. 본인들이 땅땅땅 공식 채널에서 내년 10월에 상환할 거야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상환 일정 서둘러 준비하고 있는데 은행이나 자금이체나 뭐 협의할 게 굉장히 많다더라 하면서 우리 보험 가입하면요 약관 깨알같이 있는 거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단 상환 정보를 제공한 이용자들이 한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상환할 계획이다. 근데 구체적으로 언제 할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깨알처럼 써놓은 거 지금 이거를 실행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말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올해 말부터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네요. 실제적으로 보니까. 근데 왜 속은 듯한 느낌이 드느냐? 어, 본인들은 내년 10월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걸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을 실제로 판 적이 없다. 정말 밥 먹고 비트코인 지갑만, 이동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 한 분이죠. 크립토 퀀트의 주기영 대표님이 아직 마운트곡스 신탁 지갑에서 비트코인 이동 정황이 없는데요. 자꾸 팔았다고 하면서 퍼드를 조장하고 있다는 건 제가 볼 때는요. 싸게 퉁치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비트코인을 판 게 아니라 기존에 보유한 자산을 팔아서 이걸 이제 상환자들을 조금 상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장까지는 비트코인을 조금 들고 가려는 게 아닌가. 지금 마운트곡스 관계자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제 주관적인 생각을 했냐면요. 한번 주위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뭐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뭐 동호회라든지 뭐 교류회라든지 아니면 정부 사업, 이 나라 돈을 들고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떠올려 보시면 처음에는요, 한 1, 2년은 이거 회원들 돈이다. 정부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한 10년 이상 가다 보면요. 이게 내 돈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는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주위에서. 왠지
마운트곡스 관계자들이요, 요거 내 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냥 추론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내 돈이면 지금 10년간 비트코인 가격을 지켜보면서 공부를 했다고 치면요, 우리보다도 더 알 겁니다. 25년도에 더 큰 불장이 올 거라는 걸 이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물 ETF발 상승세에는 맛보기용으로 조금 상환을 했고요. 이 비트코인 뭐 14만 개인가 20만 개인가 들고 있는 이것들은 불장까지 들고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팩트를 체크해보면 채권자들이 지금 상환을 받고 있다는 건 팩트인 거죠.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온갖 인증샷이 난무를 하는데요. 26일자로 해서 레딧, 여기가 이제 미국의 가장 큰 주식 커뮤니티입니다. 온갖 루머와 속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곳, 여기에서 마운트곡스 채권 엔화 상환을 받았다 제보가 잇따라 일본 거래소기 때문에 엔화로 상환을 받았다는 거죠. 또 이메일로 상환 받았다는 인증샷도 있고요. 트위터로도 나 돈 받았다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 일부 마운트고스 채권자들이 이중으로 상환금을 수령받았다고 합니다. 두 배로 이제 떼인 돈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운트곡스가 이중 수령 채권자들에게 시스템 오류가 났으니까 즉시 반환하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밑에 댓글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내 돈 10년 넘게 떼인 돈 이제 받게 해놓고 즉시 자기들 실수로 한 거 뭐 두 배로 받았다고 즉시 반환 요청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분노의 댓글도 있던데, 아무튼 채권자들이 상환 받은 건 팩트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뭐 팩트와 팩트가 아닌 거를 좀 이렇게 요약을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제 생각들입니다. 마운트곡스 채권자 상환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10년 넘게 우려먹었던 사골 같은 퍼드 공포 뉴스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일단 첫 번째 의미를 보자면요. 과거에 비해서요, 그래도 매도 압력이 상당히 줄었을 것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해킹 초기, 예를 들어 14년, 15년도에요. 제때 채권자들이 이런 채무, 떼인 돈을 조기 수령했었다면요, 이때는 코인에 대한 매도 압력이 꽤나 컸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한 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빨리 파는 게 본인들의 이제 그 심리잖아요. 최근에 FTX 뭐 사태에도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합니다. 게다가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잊어버린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연세가 많아서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걸 안 쓰신 분들도 있을 등, 이런 분들이 꽤나 지금 많아 있을 것이다. 매도 압력이 좀 줄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언제 내 돈 돌려줘 하시는 분들도요, 그동안 10년간이나 비트코인의 가격을 지켜보며 공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겠죠. 뭐를 잘 알고 있을까요? 4년마다 불장이 찾아온다는 거, 17년, 21년, 25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 조기 상환을 받았다 하더라도 25년을 이제 기대하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10년 넘게 해결이 안 된 자체가 사실은 큰 잘못이고 넌센스였다. 2014년도에 당시 비트코인 인식이 어땠을까요? 제가 볼 땐 카지노 칩이나 뭐 게임 코인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법적인 뭐 지위 자체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비트코인이 법률 해석과 얽히면은 해결이 그러니까 잘 안 되잖아요. 이걸 뭐 자산으로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걸 보상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뭐 코인 개수로 해줘야 될지, 금액으로 해줘야 될지 계속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해 준 게 현물 ETF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전에 그레이스케일이나 리플의 법원 판결도 있었지만요. 현물 ETF가 이제 등장한다는 건 제도권 자산, 디지털 금으로서 전 세계에 이제 대비를 한다는 거죠. 합법적인 자산으로 인정을 받는다. 어느 정도 법적인 이슈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저는 마운트곡스 채권자 상환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다. 현물 ETF 덕분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정의 핑계가 필요할 때 때마침 등장했었죠. 그래서 약한 손들을 털어버릴 지금 좋은 절호의 기회다. 그들의 입장, 세력의 입장에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고인물들이 많이 있다곤 하지만 신규 참가자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뭐 식당이나 엘리베이터나 인간 지표들을 보면요, 정말 안 하실 것 같은 분들이 335 모여서 비트코인 얘기를 하는 걸 저는 봤거든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운트 곡스가 뭐 해킹을 당했다고? 근데 이게 10년 전 건데 이제서야 받아? 참 당황스럽죠. 그리고 FTX는 또 뭐야? 최근에 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망해버렸었는데 이런 이제 뉴스를 접하게 되면서 아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크게 떨어지면 이제 조그만 공포에도 털려나갈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큰 폭 조정이 온다면 아직도 못 산, 덜 산 기관들도 있을 거고 저희 같은 개미들도 있겠죠. 이분들은 이제 시세를 매수를 하면서 뒷받침할 가능성이 있다. 저도 이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일부 확보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매수 기회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본론이자 결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채권자든 채무자든 법원이든 거래소 관계자든 결국은 한 마음이다. 무슨 한 마음일까요?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마운트 곡스 퍼드는요, 해결해야 할 10년 묵은 숙제입니다. 숙제니까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요, 하락장에 비트코인을 헐값에 매도를 한다면 이게 해결이 될까요? 물론 코인 개수로도 보상은 하겠지만, 뭐 USDT나 이런 코인들로 달러로 들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비트코인을 헐값에 매도하면요, 이 채무, 이 금액을 빚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올라야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모두들 지금 다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골, 퍼드, 뭐 테더 이슈가 있잖아요. 이게 준비금은 확실한 건가, 뭐 규제를 잘 따르고 있는 건가. 물론 최근에 미국 정부와도 협조를 하고 또 뭐 준비금을 계속 보여준다든지 신뢰를 회복은 하고 있지만 뭐 이 사골 퍼드 또 다른 사골이었죠. 테드와는 다르게요. 마운트 곡스는 다소 과장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결국 이들은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에 살짝 녹여서 팔 가능성 저는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자기 자산 비트코인을 팔지도 않고 지금 조금씩 상환을 오히려 해버리고 있다는 거죠. 어,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이 없었다면 역으로 이 채권자들 상환을 안 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상환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아까 같은 말입니다. 채권자도 채무자도 법원도 거래소 관계자도 모두 한 마음일 것이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이 위 문장 하나만 기억을 하셔도요. 마운트 곡스 퍼드 때는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강세장 사이클로 이 퍼드를 이겨낸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다소 조정을 겪게 되더라도 그동안 상승해서 못 샀던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었던 여러 코인들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줄 테니까 그 또한 감사한 일이 될 겁니다. 혹자는요, 저희를 애매하게 얘기한다면서 짜증 내실 수도 있겠지만 투자 공부는요, 단기적으로 언제 오르고 내리고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특히 고학력자일수록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투자는요, 단기적으로 언제 오르고 내리고 맞추는 게 절대 아니다. 그걸 맞추려고 누군가 찾고 있다면요, 그 투자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거는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 할아버지들도 못 맞춥니다. 대신에 실패 경험을 통해서요, 과거 잘못된 습관을 인정을 하고 추후 양 방향을 모두 대비할 수 있는 게 투자 공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패 경험을 통해서 과거 잘못된 습관을 인정하고 고치고 추후 양 방향을 모두 대비할 수 있는 게 투자 공부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양쪽 모두를 준비할 수 있는 노련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